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This is America's day. This is democracy's day. A day of history and hope, of renewal and resolve. And we must reject the culture in which facts themselves are manipulated and even manufactured. 예, 오늘의 이슈 먼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와 패널 나오셨습니다.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의 정대진 교수,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방금 전에 취임식 장면을 봤는데요. 오늘 이제 취임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던 내용, 그리고 또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미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하는 부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교수, 이것도 준비하시느라고 어제 밤새 보셨겠네요? 네, 어제 새벽에 좀 취임식은 좀 보긴 봤습니다. 예. 예. 저는 기다리다가 너무 늦어서 결국은 못 보고 아침에 봤는데 네. 전체적으로 그 인파는 적었지만 나름 의미가 있고 그런 취임식이었다는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 시대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20만 명 인파가 있었습니다. 예. 그 20만 명 인파를 상징하는 20만 개의 깃발로 채워놨습니다. 예. 이제 그 세레모니를 하는 거 보고 참 기획을 잘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첫째도 통합, 두 번째도 통합하면서 예. 실제 미국인들은 없었지만 그 이제 깃발이라고 하는 상징되는 걸로 채워가면서 미국인과 직접 만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강조하는 예. 이제 그런 취임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취임사에서 특별히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내 영혼은 통합에 있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한 배경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It requires the most elusive of all things in a democracy. Unity. Unity. In another January, on New Year's Day in 1863, Abraham Lincoln signed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When he put pen to paper, the president said, and I quote, "If my name ever goes down into history, it'll be for this act, and my whole soul is in it." My whole soul is in it. Today, on this January day,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uniting our nation. And I ask every American to join me in this cause. 정 교수님, 저는 아침에 뉴스에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통합하면서 영혼을 얘기할 때 영혼까지 이런 표현을 했나 하고 봤는데 전문을 읽어보니까 그 사연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 노회방 선언에 서명하면서 내 영혼이 여기에 있다라는 그 얘기에서 영혼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그 링컨 대통령을 비유를 하면서 링컨 대통령도 이제 찢어진 미국을 통합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는 인물이죠. 그 링컨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남북 전쟁에 거의 준할 만한, 사실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워싱턴 DC 내 거의 내전 쿠데타라고 불렸던 예.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직후에 지금 취임을 했기 때문에 1860년대 남북 전쟁 직후에 찢어진 미국을 통합하는 과제가 있었던 그 링컨과 똑같은 그 유산을 남겨야 하고 그걸 실제 통합을 구현을 해야 되는 짧은 시기 안에 그런 큰 과제를 맞았고, 그걸 영혼이라고 하는 거, 모든 걸 다 이제 조금 거치게 말 갈아 넣겠다라고 네, 하는 표현을 네. 아주 강하게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영끌해서 통합을 이뤄내겠다. 그렇죠. 우리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쉽지 않을 거예요. 워낙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해낼 수 있을까요?
해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캐릭터 사이가 엄청나게 나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이 특유의 갈라치기 같은 걸로 미국을 통치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진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평생 이제 걸어온 행보를 보면은 예. 자신의 존재감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보다 어쨌든 싸매고 통합하는 그 정치 행보를 보여왔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가족사 비극을 딛고 어쨌든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이고 그 인생에 이제 구력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구력을 이제 그 국가 통합에 본인이 이제 이야기했듯이 영혼을 이제 다 바쳐서 예. 하겠다. 마지막 정치적 소임이니까 예. 이제 그거를 헌신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사람들한테 진정성이 통하면은 또 미국 국민들한테 울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통합을 강조했던 바이든 대통령 일단 첫 번째로 통합과 관련된 조치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에 나섰습니다. 일단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책임하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많이 대응을 했죠. 마스크도 잘 안 쓰고 트럼프요. 일단 100일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많이 빠져나갔는데 파리 기후협약이라든지 세계보건기구 복귀하도록 행정명령 내리고요. 또 인종평등 보장 관련된 부분도 내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트럼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또 동맹들과 다시 힘을 합치고 세계 기구에 가입하면서 미국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이런 부분들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Well, this is going to be the first of many engagements we're going to have in here. And I thought with the state of the nation today, is no time to waste, get to work immediately. As we've indicated earlier, we're going to be signing a number of executive orders over the next several days to week. And I'm going to start today. And the first order I'm going to be signing here relates to COVID. And the second one I'm signing here is the support for underserved communities. One I'm going to sign, and that's what I'm going to do while you're all here, is the commitment I made that we're going to rejoin the Paris Climate Accord as of today. 취임식 끝나자마자 지금 저렇게 하는 네. 거죠. 예. 옆에 아주 잔뜩 쌓여 있는데 해야 될 일이 많겠죠. 예, 그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네. 요즘 뭐 다 전제 결제해도 되는데 예. 사실상 약간 이제 어떤 행사의 의미로 쌓아놓고 이제 그만큼 트럼프의 잘못된 유산이 많고 오늘부터 이제 치워 나가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의 아젠다를 내세우기보다 지금 첫 번째 이제 첫 10일간의 행보에서는 트럼프 지우기가 제일 첫 번째 아젠다입니다. 자신만의 이제 고유한 정치 의제를 들고 나왔기보다도 지난 10일간 세계 무대에서 사라졌던 그 미국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행보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도 작년 이 코로나19 사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잘못된 대응을 해서 2차 대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미국 내 1년 사이에 나왔습니다. 예.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 행정명령으로 서명을 하면서 대내나 대외나 다 통합,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예. 아마 저는 상징적인 오늘 서명식을 한 것 예.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바이든 대통령 이후 미국 자체로 달라지는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얻은 득표수가 8,100만 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7,400만 표를 얻어 이번 진기록이 나왔죠. 최다 득표 낙선자고 또 최다 득표 당선자가 나오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700만 표 차이가 났습니다. 어쨌든 한 70만 표면 아직도 아마 결론이 안 나고 거의 내전 가까운 상황이 됐을 건데 700만 표라고 하는 좀 뒤집을 수 없는 뭐 간접 선거 나라긴 하지만 직접 투표인 단수에 700만 표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700만 표의 우위를 가지고 미국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 이제 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미국이라고 예.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관용과 통합, 양보, 존중, 이제 미국 민주주의를 수출했던 나라. 예. 이제 그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트럼프의 지난 4년간은 좀 가장 다른 행보들이 우리가 좀 예상치 못하게 또 다른 이제 미국의 그 저력을 또 보여주기를 전 세계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이후 한미 관계 어떻게 될까 한번 짚어볼 텐데요. 그 전에
트럼프 얘기 잠깐 해보죠. 결국 취임식 참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대통령 전용기 타고 플로리다로 날아갔습니다. 152년 만인가요? 미 정치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게요. 그것 때문에 처음으로 핵가방도 2개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참 끝까지 트럼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또 전통 하나는 지켰답니다.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책상 위에 손으로 쓴 편지 놓고 간 거요. 그거는 써놓고 갔는데 바이든 대통령 매우 관대한 내용의 편지를 남겨뒀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거 잠깐 보실까요? Go, please, guys. You guys, let's go. Please, let's go. The president Come on, guys. wrote a very generous letter. I have it's because it was private. I will not talk about it until I talk to him, but it was generous. 관대한 내용이었다. 무슨 뜻으로 얘기한 걸까요? 관대하다는 표현이 뭘까요? 관대하지 않더라도 관대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관대하게 봐달라 이런 내용의 편지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 거고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의례적인 그냥 예. 써야 한다라 전통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환영한다 뭐 정도일 겁니다. 만약 썼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였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근데 그 예상 밖의 그 캐릭터를 생각해 봤을 때는 돌출적인 좀 거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었죠. 예. 있었겠죠. 근데 하지만 그게 만약 내용이 관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그걸 지금 관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통합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어쨌든 덮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단 정치 현안들 통합을 먼저 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문제는 생각을 할 텐데 아마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문제를 다시 다루는 일이 없기를 아마 지금 바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환송식 했다고 하는데 환송식에서 했던 연설 내용도 있나요? 네, 그건 그럼 안 듣는 걸로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네. 궁금한 게 과연 트럼프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지금 상원의 탄핵 절차가 남아 있는데 계속 할 것 같습니까? 예, 상원에서 탄핵 절차는 계속 좀 하는데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고심이 좀 깊어질 겁니다. 어쨌든 자기 당 출신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되는 것. 이제 그 문제가 좀 하나가 좀 걸리는 게 있고 그렇다고 탄핵을 시키지 않으면 또 이제 자신이 몸담고 있는 미국 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한 세력을 선동한 그 죄로 이제 탄핵을 좀 받는 건데 그걸 또 묵인할 수도 없고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좀 아마 약간 좀 딜레마 상황이 있을 건데 근데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금 그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내용은 애국당이라고 하는 거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공화당의 지금 다음 대선 주자들 약간이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의 이제 상원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법적으로 출마를 못하도록 탄핵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상원에서도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탄핵 외에 형사소추 가능성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국가 기밀 누설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이제 그런 것들이나 이제 그 자신의 사업을 매개로 해서 스캔들에 좀 많이 휘말려 있지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형사 소추가 될 가능성들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다른 패널들의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김두수 총장께서 보시기에 그 우리 정서라고 하면 트럼프는 좀 혼나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사실 그 일상적이고 보통의 미국의 관례에 비추어서 너무나 이제 특이하게 마무리를 한 사람이라서 개인적으로도 좀 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예. 사회적 인식 장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까지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다 해석하고 다 하니까 그럴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밖에서 애국당을 이야기하는 거는 공화당 상원이 만약에 나를 탄핵하면 나는 밖에 당 만들겠다라고 하는 예. 약간의 저는 뭐 협상용 또는 협박용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퇴임하면서도 자기의 이렇게 재기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관례까지 깨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기찬 부위원장, 물론 뭐 바이든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과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 어떤 것이 진정한 통합에 이르는 길일 수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그때 어떤 국민 간의 통합을 저해한 행위가 있었지만 원래 좀 분열된 것은 그 이전부터 나타났던 부분이에요.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을 잘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사실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피게 되면 그 정책적 효과에 따라서 국민이 분열되어 왔던 것인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 이용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그 이용 행위가 너무 극단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소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얻은 선거인단을 통해서 얻은 표수 등을 감안해 보면 이걸 처벌시켜 놓고 통합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처벌된 부분도 사실 뭐 반란, 내란 이런 부분도 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내서 처벌하게 되면 이것은 정치범 비슷하게 되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차경철 의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떠나는 연설에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어떻게든 어떤 기준으로든 이렇게 단서를 붙였어요. 무슨 뜻일까요? 저분이 뭐 이번에는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미국 헌법상 다시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나오겠다는 의지를 뭐 표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7천만 표라는 엄청난 표를 얻었으니까요. 그만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사회가 트럼프에 대해서 단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바이든도 통합을 얘기했고 화해와 치유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트럼프를 아마 그냥 놔둘 겁니다. 이게 예전에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그 의원이 나온 것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였는데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를 저질렀죠. 하지만 그가 퇴임함으로써 과감히 자신이 사임함으로써 미국 사회가 사면을 해줬습니다. 리처드 닉슨을. 포드 대통령이. 그만큼 미국 사회엔 그러한 화해와 치유, 관용에 대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이번에도 그 전통을 이어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분열을 막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 큰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정대진 교수께서는 트럼프 복귀 가능성 어떻게 점치십니까? 복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좀 하긴 할 텐데 암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민들이 지금 이제 새로운 미국으로 또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제 트럼프 때는 분노해서 트럼프를 그때 뽑았습니다. 백인 중산층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 힘을 다시 찾자라고 하는 식으로 트럼프 4년 때 단결을 또 했던 게 이미 또 7,400만 표까지 나왔던 건데. 근데 만약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새로운 정책을 펴면서 미국의 이제 전통적인 그 리더십과 전통적인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 또 미국민들이 우리가 원래 이랬었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또 4년 동안 또 다시 갖게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조금 좀 좁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4년간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좀 봐야 될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을 거는 확실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이후 한미 관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에 갑자기 입성한 그런 신출내기가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8년 동안 부통령했죠. 그리고 미국 상원의 위원장만 10년 이상 했습니다. 이런 노련한 대통령이 앞으로 한미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나갈지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당선자 시절에 전화 통화를 가졌고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말하자면 한미 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그 의사의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그 문제에서 후순위로 이렇게 이제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not to meet yesterday's challenges,
but today's and tomorrow's challenges, and will lead not merely by the example of our power, but by the power of our example. We'll be a strong and trusted partner for peace, progress, and security.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만 우리 지금 외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우리 외교 정책이 잘 마무리되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 교수께서는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일단 뭐 트럼프 때와는 상당히 다른 식의 접근이 있겠죠? 예, 그렇죠. 원칙에 입각한 실용적 접근, 이게 이제 바이든과 민주당 정부의 이제 전통적인 외교 룰인데 예. 원칙은 있지만 탄력적으로 동맹의 이야기를 경청해가면서 융통성 있게 접근한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 민주당 정부가 보여줬던 것이고 외교 전문가인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도 아마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원칙이에요, 원칙.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조금만 더 가면 인권 문제 같은 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들이죠. 산 넘어 산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남북 관계가 특수성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의 시각과 우리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시각이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어떻든 동맹국의 의견을 먼저 청취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 정부가 얼마큼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남북 관계 특수성하고 동시에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만 올해 좀 잘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예. 그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서도 이룰 수 있는 앞으로 몇 년 갈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의 성과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대선 때 그런 전망들이 나오기는 했어요.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트럼프 때가 더 나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때 이제 부통령을 했는데 오바마 정부의 북핵에 대한 기본 문제가 전략적 인내 아니었습니까? 말이 전략적 인내지 질질 끄는 그렇죠.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해법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들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통령 했다고 지금 대통령 때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리란 법은 없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럴 리가 없고 2009년 그때 이제 바이든이 부통령을 했던 그 8년의 시절하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다릅니다. 예. 그 과거 2010년대 초반 중반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핵 무장 국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규범적으로는 핵무장 국가라고 모두가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 이걸 우리 핵 능력 국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핵 능력을 상당히 고도화시키고 갖추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가만둘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갔었던 그때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는 사실은 북한이 아직은 핵 개발을 고도화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동맹국인 한국의 의견을 청취하면 약간 좀 전략적으로 좀 방기를 하면서 그냥 압박하고 있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예. 아무런 보상도 대화도 해주지 않는 상태로 8년이 갔던 건데 그 이후에 지금 핵 능력이 고도화된 북한을 미국 입장에서 비확산 전략상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안보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 압박이든 대화든 개입을 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무장관 지명자 블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접근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옵션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옵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옵션 얘기하면서 압박 이야기도 했었고 외교적 예.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다 외교적 방법이에요.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압박이나 뭐 그럼 유화적인 대화 제스처를 처하거나 그게 다 외교적 방법이긴 한데 그 틀 내에서 어쨌든 핵 동결을 먼저 전제로 해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 건데 근데 이야기를 뒤집어서 보면은 사실은 아무 이야기도 안 한 거나 거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예.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 정해진 게 없다.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게 포인트가 이 청문회를 할 때 한 4시간 정도 청문회를 하는데
그 청문회에서 북한 관련 질문을 한 상원의원도 딱 한 명이었고 저 대답 한 3분 정도 예. 보고 간 게 그거 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이 더 관심이 많은 거죠. 중국, 중동 다음에 북한 문제는 굉장히 좀 미국 현재 상황에서는 네. 굉장히 좀 순위가 많이 밀려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때 선거 때 나는 단임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었죠. 예, 약속은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러면 이게 단임으로 끝내겠다는 대통령과 또 연임을 시도하는 대통령과는 좀 국정 운영이라든지 인기 관리라든지 이런 데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나 단임만 할 거야 라니까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연임 생각 안 하니까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개인적인 한번 성격을 좀 보면 인생 이력을 보면 정치를 그만둘 수 있는 시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 하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변의 권유나 그리고 자기가 또 꿈꾸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걸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저 모습들을 봤을 때는 4년 단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좀 노력을 다 할 것 같고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또 연임, 또 재선 도전에까지 가지 않을까. 예. 또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봐야죠, 그런 예, 거는.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모시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